NFT 게임 관련 소식이 나오자 상한가를 치게 된 NC. 그런데 이런 놀라운 주가 상승은 메타버스, NFT 관련 주가들의 급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메타버스나 NFT가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오른다는 요즘을 두고 일각에선 아직 자리 잡기에 한참은 멀은 주가들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IT 버블 시대가 아니냐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친듯이 급등하고 있는 NFT와 메타버스 회사, 과연 실체가 있을까요? 또 계속될 수는 있을까요? 포셔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지난 목요일 뜬금없이 상한가를 기록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은 조금 흐르긴 했지만요. 한 가지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NC소프트가 상한가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출시작 리니지 월드가 역대급 매출을 기록해서 혹은 기존 게임의 성적들이 좋아서 모두 아니었습니다. 바로 NC소프트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던 내년 하반기쯤에는 NC소프트도 요즘 대세라는 NFT 기술을 접목한 게임이 출시될 것이라는 예고를 밝혔기 때문이죠. 드디어 NC도 게임업계에서 가장 핫하다는 플레이 투 얼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플레이 투 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도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게이머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란 뜻입니다. 기존의 NC소프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거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냥을 해서 아덴을 모아도 또 비싼 아이템을 얻어도 내 계정에 그대로 귀속되었을 뿐 이거를 현금화하려면 내 계정을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파는 방법밖에 없었죠. 이렇게 NC소프트가 개인 간의 거래를 막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유저들끼리 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돈 내고 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NC소프트 측에서 NFT를 접목한 게임이 출시되게 된다면 기존의 대체 가능한 코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달리 그 하나가 특색을 가지고 있는 NFT라는 코인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이 되는데, 그렇게 NC의 게임을 하면서 얻어진 코인을 가지고 이제는 바로 직접 코인 거래소에서 자기가 먹었던 아데나 혹은 아이템을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고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세를 가지는 코인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시작한 게임이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의 그 가치도 앞으로 떡상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NFT 발표가 나게 되니까 주가가 급등한 것은 NC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죠. 지난주에 미국의 메타버스 대장주 로블록스는 무려 주가가 하루아침에 40%가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선 최근 하이브의 주가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최근 급등하는 주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메타버스와 NFT를 자신의 사업과 어떻게 연관시켜서 성장시킬 수 있겠다, 이런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나 NFT를 비즈니스 모델로 차용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선 요즘 NFT,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급등한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각에선 이렇게 아직 상용화 단계라고 단정짓기엔 이른 상품들이 이름표만 붙이고 주가가 오르는 상태를 마치 예전에 IT 버블 시대와 비슷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웹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우리 삶을 뒤바꿔 놓을 변화들은 한참 뒤에나 나타났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서 버블을 형성해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가장 최근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기술들이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서 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결국 메타버스가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실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더 길게는 업무를 하는 환경까지도 바꾸어버리겠다, 야심차게 나온 개념인데, 아직 많은 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하던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생활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10년 혹은 20년 동안 걸쳐서 일어났을 변화가 불과 1, 2년 사이에 압축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 그거 미국 얘기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특히 IT 기업들을 위주로 재택근무로의 업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으로 지정된 회사 중 네이버의 라인이 가장 먼저 임직원이 원할 경우 전면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특히 부동산 IT 플랫폼 직방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임차하고 있던 오피스 빌딩을 아예 폐쇄하고 전 직원이 메타버스 속에서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담한 결정을 한 회사 측에서 밝히기로는 이렇게 유연한 업무 방식이 리크루팅 측면에서 유능한 인재를 데려올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회사의 재정적 지출 중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수백억 혹은 수천억이 그대로 세이브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선 돈적으로 봐도 큰 이득이고 경영적으로도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위치에
도시에서 경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약 2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주 5일제로 변화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도 산업의 경쟁력들이 무너진다,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겠냐, 이런 비판의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자리 잡고 우리나라의 또 다른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정말로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들이 또다시 새로운 표준이 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전면 비대면 출근을 진행했던 회사원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집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이곳저곳 미팅 가랴, 다른 층으로 가랴, 밥 먹으랴, 이동 노선들도 짧아지고 자기 집이니까 너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무려 실 근무 시간이 30분 가까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응답 중에선 오히려 내 집이다 보니까 퍼져서 업무를 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각자 컴퓨터에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렇게 동공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지 혹은 침대에서 누워 있는지 이런 업무 근태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금방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집이라고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할 것 같네요. 비대면 근무로 바뀌게 되는 생활 패턴은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출근할 때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만원인 지하철을 타고 열심히 회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최소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가 비대면 출근이라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메타버스의 새로운 화두는 이렇게 비게 되는 하루에 한두 시간, 1년으로 치면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과연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게 될지 수많은 기업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주인공이 될 기업들로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컨텐츠 회사나 또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게임 회사들을 들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볼 거 없나 하면서 TV 채널을 정말 몇십 분 동안 리모컨을 잡고 돌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정말 각자의 회사들이 컨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방출하고 있어서 뭘 볼지가 고민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쟁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NC의 과거 게임들처럼 유저들에게 일방적으로 물건을 팔아먹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고, 유저들에게 야 너희들 우리 게임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유저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들 가운데 어떤 회사들이 메타버스 또 NFT 시장에서 공전의 히트작을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NC소프트야말로 이렇게 플레이어가 돈을 벌게 하는 게임 회사로선 원조 중에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명 아덴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노가다 캐릭터를 엄청나게 많이 돌려서 그런 아덴을 현금으로 바꾸는 NC소프트엔 그런 기형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어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게임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업계 표준이 되어간다고 하니까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최근 NC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NFT 관련 게임과 관련해서 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그리고 게임 내 경제 시스템 이런 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초고수 게임 회사다 라는 포부를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치열하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임 회사들 속에서 정말로 NC가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NC는 완전 몇백만 원대로 가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예 나락을 가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최근 게임 업계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게임 업계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을 제작해서 앞으로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